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에는 신라의 정복군주 진흥왕에 이어서 오늘은 도화녀와 비형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대의 임금인 신라의 힘을 대회에 과시한 진흥왕과 달리 진흥왕의 둘째 아들인 이 진지왕은 재위 4년 동안 여색을 탐하다가 폐위되고 마침내 운명을 맞이합니다. 자, 이때 신라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 여염 민간의 집에 도화녀가 있었습니다. 도화녀는 이미 결혼을 한 여성인데, 옛날에 임금들은 궁녀들뿐만이 아니라 한 번씩 백성들의 길을 나들이 하면서 어여쁜 여성들을 보면 여색을 탐하기를 즐겼던, 좋아했던 임금들은 그를 놓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도화녀가 신라에서 가장 예쁘다고 하니까 궁녀로 맞이하면 좋겠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한 여성을 결혼을 없던 걸로 하고 자신의 시중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염에 있던 이 도화녀의 남편과 남편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엄연한 중앙집권제 왕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큰 소리는 못하겠지만 남편의 아는 친구들 혹은 다른 응원하는 백성들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화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래도 임금의 부름이니까 가서 궁으로 드는 게 어떠느냐 하고 이렇게 부추기기도 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우리의 주인공인 도화녀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도화녀는 진지왕의 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남편이 있는 몸이라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지왕이 몇 번이고 더 강요를 합니다. 궁으로 들어와라. 나의 시중을 들으라. 내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요. 하지만 도화녀는 끝까지 정절을 지킵니다. 그러자 진지왕도 안 되겠다는 듯 바꿉니다.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당신의 남편이, 너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나의 시중을 들 수 있지 않느냐,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도화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은근하게 대답을 비칩니다. 그런데 이 도화녀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궁 안에서 궁녀들과 그리고 어떤 백성의 아름다운 여성들과 너무나 여색에 빠졌던 이 진지왕은 마침내 백성들의 반란, 백성들의 드러내놓고 반란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리 왕 시대라고 해도 백성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면 신하들에 의해서 폐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왕은 왕위 즉위 4년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러고는 2년이 지났을 때 운명을 하게 됩니다. 마침 도화녀의 남편도 진지왕이 죽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이 도화녀는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진지왕의 홀령이 도화녀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남편도 죽고 없으니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도화녀가 어쩔 수 없이 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이 비형입니다. 비형은 이 도깨비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동화에서 혹은 설화에서 도깨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도깨비는 정말 신기하다. 이 도깨비가 있는 걸까 어떤 걸까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도깨비의 이야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이 도깨비 얘기가 직접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깨비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죽은 왕의 혼령과 실제 산 사람의 동침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도깨비입니다. 자, 그래서 비형이 태어났고, 이 비형이 산 사람의 능력보다 뛰어났습니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때 각간 임종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형들어 도깨비 중에 혹은 귀신들 중에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 아들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비형이 길달이라는 귀신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길달이 각간 임종의 아들로서 궁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비형과 같이 했는데, 공사를 하고 또 마법을 부리면서 뭐 다리도 놓고 누각도 세우고 그 위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비형도 바깥으로 많이 돌았지만 도깨비는 밤에 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근데 길달이 궁 밖으로 넘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비형이 귀신들을 불러 모아서 이 길달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비형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이 귀신 세계, 도깨비들의 세계에까지 소문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이 도깨비들이 귀신을 잡아 죽인 그 우두머리가 비형이죠. 그래서 경주에는 두두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두리는 귀신들, 도깨비들이 뛰어놀던 마당입니다. 그 마당놀이를 하는 그 경주의 단체 중에 두두리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깨비 비형의 그 마법, 비형의 능력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나중에 집마다 문에다가 비형에 관한 이야기를 써두고 귀신을 쫓아낸 이 집에는 들어오지 마라. 비형의 집이다. 그러니까 날고 뛰는 귀신들아,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이런 처용의 주문과도 같은, 처용설화와 같은 그 비형랑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촬영 중에 화면이 다운돼서 다시 연결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궁중에까지, 궁중에 15세 때부터 뛰어난 일을 해가면서 왕의 일을 보좌하던 이 비형이 밤마다 두드리 벌판에서 도깨비들하고 놀면서 난장을 부려야 했던, 그러니까 낮의 인간의 시간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밤의 시간에 그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은 도깨비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습니까? 도깨비를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마음속에는 들판을 가다가 밤에 도깨비를 볼 수도 있겠죠. 귀신도 그렇지 않을까요? 있다고 믿으면 보이는 것이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이 도깨비라는 현실적으로 존재는 어떻게 해서 이 설화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역사서의 기록까지 되게 되었을까요? 비형이란 존재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진지왕과 도화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실제 인간이다. 하지만 진지왕은 황음으로 여색을 너무 밝혀서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서 폐위가 된 입장이고, 다음 왕인 진평왕에 의해서 이 비형이라는 존재는 궁중에 거두어져서 궁중에서 살긴 했지만 자신의 존재와 역량을 마음껏 드러내는 낮의 존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밤의 존재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투명인간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인사의 숨겨진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어떻게 강제로 혹은 세력에 힘을 입어서 다음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다음 왕이 되지 못한 입장에서 다음 왕은 그의 존재를 보살피면서 뒤로 감추어진 선왕의 아들, 이 선왕의 아들에 대해서 대놓고 말을 못한, 아무리 왕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가 왕이 되지 못한 까닭에 그의 존재는 백성들에게 그냥 도깨비라는 존재, 투명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나이로 생각해 보면 진평왕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게 저의 생각의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화녀는 왕들의 대를 이어서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또 그 왕들은 이 도화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자, 요즘도 우리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의 이런 성추문이 자주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 왕들의 시절에도 여염의 백성들과 자신의 여색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왕의 신분으로 강압하거나, 또 그와의 사이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숨겨야 했던 신하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투명 인간으로 살게 한 그 시절은 예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도화녀와 또 왕의 홀령과 도화녀 사이에서 태어난 비형, 그리고 비형이 길다를 다스리고 도깨비들의 왕이 되었던 이야기,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